똑똑. 네, 들어오세요.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. 가족, 친구, 연애,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.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 주세요. 오늘은 익명 요청으로 제가 제이님으로 부를게요. 제이님 사연인데요. 게스트분과 상황극을 하고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두 번째 상황극인 거잖아요. 지난번에 한번 했으니까. 네. 제이님 역할을 민주님 해주시고 제가 남자친구 역할을 한번 하겠습니다. 나 요즘 불안해. 무슨 일이 있어? 너 주변에 여사친도 많고 네가 워낙 사람들한테 다정하니까 혹시나 다른 사람 생기면 어쩌나 불안해. 나 근데 너한테만 잘해주고 있잖아. 내가 봤을 땐 다 잘해주는 것 같아. 이 정도면 하면 될 것 같아요.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제가 먼저 제이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 문희님. 익명으로 사연 소개 부탁드릴게요. 저는 20대 후반이고 연애한 지 반년 정도 됐어요. 자주 불안감이 생길 때가 있어서요. 이전 연애에서 헤어질 때 바람 핀 걸 봐서 그런가 봐요. 혹시 주변에 지인들 중에 연애를 하다가 이렇게 바람을 경험하거나 이런 분이 있을까요? 이게 우리가 보면 흔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경험 안 한 분들 안 할 수도 있잖아. 있었을까? 있죠. 근데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그만큼 다음 연애에 영향을 좀 많이 받죠. 근데 완전히 깨끗하게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. 아, 오히려 그게 워낙 강한 뭔가 충격을 주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랑 확실히 이별을 해버리는 거군요. 이런 사람은 이제 절대 만나지 말아야겠다 하고 음, 그냥 있는 사람도 그런 있는 것 생각을 할 수도 같고. 있겠군요. 네. 제가 사연 계속 읽어드리자면 전 남친이랑 연애하면서 많이 싸우기도 했고요. 현 남친은 잘해주는데 저는 언제 그런 일이 생길까 마음이 뒤숭숭해요.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 제이님께서 지금 또 연애를 하고 계시지만 전 남자친구의 바람이라든지 뭐 싸우면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영향을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. 이걸 티내고 싶지 않은데 혼자 신경 쓰거나 절친한테만 말하게 돼요. 친구는 잘 다독여주지만 저는 데이트 끝나고 와서 그런 마음들이 또 생겨요. 민주님은 데이트 끝나고 나서 어떤 생각해요? 막 데이트 잘했다, 재밌다, 행복해요. 일기 같은 거 안 쓰나? 일기요? 일기는 안 뭐 쓰고 이렇게 남기는 데는 없어요? 아니면 사진첩 정리하면서 뭐 잘 찍은 어 사진들 다시 회상하죠. 사진첩 정리하면서. 행복감을 더 느끼는 거죠? 네. 행복하니까. 알겠어. 다시 사연 얘기하자면 친구는 잘 더덕여주지만 저는 데이트 끝나고 와서 그런 마음들이 또 생겨요.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현 남친이 여사친들이 껴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극 했잖아요. 네. 저는 그런 상황이 없었으니까 그 상황극 이끌지 못했지만 지금 현 남자친구분도 여사친분들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. 음. 혹시 이런 사람이면 연애를 할 때 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?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인기가 좀 많거나 아니면 이성들이랑 조금 뭐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를 봤었을 때 이게 불안감으로 연결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뭔가 질투로 연결될 수도 있을까요? 그럴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긴 해요. 없는 사람보다는 있으니까 나도 네. 모르게 신경이 쓰이거나 남자친구의 사소한 행동이 나도 모르게 오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쵸. 지금 우리 사연자님께서 느끼는 감정은 아마 일반적인 거일 거다. 네네. 좀 불안함을 느끼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다정한 편이라서 그런 게 더 보여요. 과거 연애에서 현재 연애까지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남자친구랑 2주 전쯤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넌지시 해본 적이 있어요.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. 이게 포인트 같아요. 음. 나는 뭔가 지금 너와 연애하면서 생각이 많은데 남자친구는 너무 편안하거나 음. 혼자 행복해하거나 너무 즐거운 거야. 음. 그래서 내가 말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이 사연주자님이 연애 아직 초반이잖아요.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. 네. 그래서 고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저도 조금은 나아질까 기대했지만 괜찮다가도 불안감이 커져요.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애랑 연락하고 있으면 어떡하지? 인스타도
계속 막 보게 될 때도 있어요. 지금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라든지 이런 나의 모습들이 좀 더 생긴 게 아닐까 싶고요. 그럼 제 마음이 덜하거든요.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현 남친이지만 이제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요. 스스로 자존감을 올리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. 진지하게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까요? 도와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, 일단 제이님이 상황적으로 좀 보이는 게 자존감은 좀 낮아져 있다. 네. 우리가 봤을 때. 왜냐면 연애 초 때는 그 상대가 나한테 잘해주거나 맞춰주거나 알콩달콩한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아까 민주님이 대답한 것처럼 데이트하고 나면 원래 기분이 막 좋아야 되잖아요. 그쵸. 다음 주는 뭘 할까?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마 이게 현 남자친구분의 행동들이 나한테 주는 영향들이 조금 있을 거고, 나도 전 남자친구랑 있었던 상처들이 아직은 아물지 않았다고 보거든요. 민주님은 어떻게 생각해요? 이 제이님을. 저는 불안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우리한테는 뭔가 빙산의 일각을 보여주신 네. 건데 막연하게 보면 이 현 남친이 아까 상한 한 것처럼 여자들한테 좀 더 잘해주는 게 더 보이거나 아니면 인스타라든지 이런데 댓글로 그게 맞을 것 같아요. 그거 있잖아요. 댓글을 남겨도 똑같은 댓글이어도 뉘앙스가 다르다고 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이게 저 여사친이랑 친하게 지내는 건지 여자는 또 촉이 여자들이 있어요. 다 보이잖아요. 네. 남자들은 그거 모르는데. 이게 또 남자친구분은 아무 감정 없이 하는 거일 수 있는데 또 친한 여사친들이 많다고 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 여사친들이 남자친구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는데 뭐 이 여사친이 남자친구한테 조금이라도 이성적인 관심이 있는 것 있는 것 같은 게 댓글로 보일 때가 있죠. 네. 그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또 불안함을 느끼실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? 민주님 같은 경우.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말을 해서 이제 제가 핸드폰을 가져가서 삭제를 하죠. 아, 내가 남자친구의 계정에 들어가서 이런 거는 좀 지워줘야 되겠네 하면서. 그러면 말을 할것 어떻게 같아요. 보면 말을 해야 사연자님한테도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거네요. 왜냐면 이걸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럼 본인만 스트레스 받으니까. 네, 본인만 스트레스 받는데 우리가 연애를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. 내가 맞춰주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이 현 남친도 뭐 다정하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나한테 잘 맞춰줘야 되잖아요. 네.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거나 내가 불안함을 덜 느끼게 해줘야 이게 좋은 연애로 갈 수 있는데, 지금 우리가 봤었을 때는 두 분이 분명히 잘 만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무언가는 조금 틀어져 있을 수 있다. 네. 그럼 이게 과거 연애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까요? 근데 그거는 지금 현 남자친구의 이런 모습이 더 그냥 커요? 과거 남자친구분의 그런 모습이랑 겹쳐서 그런 거 아닐까요? 겹칠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냥 그러니까- 과거의 남자친구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싸우게 됐었을 때 또 똑같이 싸움이 반복되거나, 지금 싸우진 않았지만 네네. 그 전에 남자친구도 분명히 초반에는 잘해주거나 아니면 여사친들이 좀 많이 있었거나 네.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약간 미러 효과처럼 오는 거네요. 그러면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? 지금 이 사연자분이 과거 연애에서 현재 연애로 왔는데 이런 불안한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연애할 수는 없잖아요. 친구분한테만 얘기하고 있다 했잖아요. 네. 남자친구분한테도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, 남자친구한테. 네.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화의 스타트를 끊어야 돼요? 우리가 상황극을 했었을 때는 나 불안해 하면서 저는 그래도 이 현 남자친구가 조금은 무슨 일이 있어라든지 이런 거를 물어봐 줄 것 같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직까지 뭐 태평하게 여자친구가 불안하다 그러는데 나 너 불안해도 몰라 이런 그쵸. 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랬었을 때는 아까 민주님이 이런 대사 한 것처럼 하면 제일 좋을까요? 그런 말 했었잖아. 아까 여사친들 많고. 많다고 했잖아. 그런 식으로 풀어 나가다 보면, 근데 이게 남자친구가 어떻게 보면 나는 여사친이 많은 게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. 저처럼. 그럼 어떻게 해요? 너가 생각한 것처럼 여사친 많지 않아. 근데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니까 그러면 여자친구 연인이 생각했을 때 많다고 느끼는 거는 불안하면- 많은 거네요. 네. 민주님 느끼기에는 많다의 기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? 우리가 그냥 좀 던져주자면. 저는
3명 이상은 많다. 3명 이상이요? 저는 5명? 5명. 근데 이건 사람들마다 다를 것 같긴 해요. 네, 그쵸. 근데 이 3명 중에서도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, 그쵸. 5명 중에서도 신경 쓰이는 사람이 1명 있거나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5명이 다 신경 쓰일 수도 있고 그쵸.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사연자님께서 그거를 조금 더 느끼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연으로 보내줬고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못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 또 얘기를 하게 되면 전의 연애처럼 싸움으로 간다거나 감정적 소모로 간다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친구한테 그냥 털어놓는 거죠. 우리가 친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남자친구랑 감정적인 소모를 지금 사연자분이 하기가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지 않을까.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. 어때요? 그래도 근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. 얘기는 하는 게 좋다. 네. 그럼 연애하면서 조금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우리가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민지님은 자존감이 높잖아요. 네, 왜 그렇죠. 웃어? 전 자존감이 높은 편인 것 같아서.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그렇게 높아지나요?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알려줘야 이게 팀이 맞잖아요. 저도 근데 처음부터 자존감이 높았던 건 아닌 것 같고 네네. 높아졌어요. 근데 그걸 좀 알려줘요. 제 자신을 사랑하면 됩니다.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게 내가 만나는 상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한테 좀 더 집중을 하거나 네, 맞아요. 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연자님의 객관적인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해드리자면 분명히 전의 연애는 정리를 하고 현재 연애로 들어왔어요. 그러면 불안함을 느끼기보다 이 사람의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들도 찾아봐야 될 것도 있고 내 마음 상태는 어떨까? 내가 진짜 불안감이 생기는 이유가 뭘지도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긴 해요. 친구는 그게 보일 수도 있잖아. 너 남자 만날 때마다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알려줄 수도 있고 지금의 내 모습을 내가 못 본다면 타인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절친한 친구라면 봐주지 않을까요? 연애할 때 어떤 말을 들으면 좀 자존감이 높아져요? 여성분들은? 근데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. 그냥 네가 좋다, 예쁘다. 그냥 이런 말 있잖아요. 그런 멋있다. 짤막하지만 그 사람의 매력을 알게 해주는 네. 말들이 들어가야 되고 되게 자주 진심으로. 해줘야 되죠. 진심으로. 그러니까 진심으로 자주 해줘야 되잖아. 자주는 안 해야 돼. 그냥 딱히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해주고 이러면 그게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오히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그럼 행동 중에서 이런 행동들은 진짜 내 마음에 이렇게 심쿵하게 했다거나 설레게 했다는 거 좀 알려줘요. 설레게요? 네, 아니 이게 이 사연자분한테도 알려주는 게 있지만 우리가 청취자분들도 지금 이런 거 들으면서 좋아할 수 있잖아. 아, 너무 많은데요? 아니 지금 웃지만 말고 말해줘요. 혼자 막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하지 말고요. 아, 잠시만요. 저부터 얘기할까요? 네. 저는 제가 해준 것 중에서 이거는 기억에 오래 남아요. 이거는 여름에는 못해요. 겨울에 내가 입고 있는 외투를 벗어준다거나. 아, 너무 흔하잖아요.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. 아니 이것도 당연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. 아, 왜 그래요? 진짜요? 아니 뭐 이런 걸 얘기해줘요 그럼. 이거보다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지금 말했으니까. 그 사람의 마음을 뭔가 따뜻하게 하거나 이렇게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. 저는 그냥 근데 말로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. 그 말이 뭐예요 도대체? 사랑해라는 말 말고 있을 거 아니야. 민망하잖아요. 아니 민망한 혼자서 왜 그렇게 좋아요? 아니 이걸 저한테 얘기해달라는 게 아니고 여기 네. 계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말들은 서로에게 좀 해주면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뭔가 미소 짓게 한다. 고맙다는 말을 되게 아, 많이 하는 게. 그런 말들 네. 얘기해줘. 웃지 말고. 우선 한 번 뱉은 말은 다 기억하는 것 같아요. 내가 한 말들을 기억해서 그거를 해주거나 네. 아니면 한 번 더 물어보거나. 안 물어봐요, 절대. 물어보진 사소한 건 않고 다 기억하는 것 다 기억해요 그냥 다. 네. 그래서 이런 걸 얘가 어떻게 알고 있었지 이런 네, 생각이 맞아요. 드는 거죠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손에 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으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건데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지? 약간 이런. 그런 거군요. 네. 근데 이게 남자친구의 머릿속에는 다 딱딱 기억 안에 있군요. 네네. 저는 민주님이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해주니까 좀 기억에 남는 게 꽃을 한 번씩 사줬어요.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꽃을 사줄 때 그냥
한 번씩 사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개수를 세야 돼요. 예? 내가 이거를 이제 한 번 사주면 뭐 백송이가 될 때까지는 사줘야겠다 하면서 내가 한 번 사주면 뭐 어떤 날은 하나를 주잖아요. 근데 어떤 날은 꽃다발을 주잖아요. 네. 그럼 6개가 채워졌지. 그러면 그 다음 만날 때 뭐 또 1개를 주면 7개지. 그런 거를 기록해놨다가 100개가 될 때 말을 더 해야겠다. 그런 식으로 나만이 이렇게 채워가는 거죠. 근데 여자친구한테 줄 때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나 죽었다. 그런 말 하다가 백송이가 됐었을 때는 나의 진심 얘기를 더 한다거나 그러거나 아니면 그 꽃송이 사갈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때는 지하철 타고 다녔어요. 네. 지하철에서 그 꽃송이 들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. 인증샷 남겨야 된다고. 나 이거 사가는 거야. 아니 근데 그게 뭐랄까 마음적으로 나도 기분이 좋고 받는 상대도 기분이 좋을 때 있잖아요. 그쵸. 근데 왜 방금 웃었어요? 네? 꽃 언제 받았어요? 저 꽃은 뭐 많이 받진 않았어요. 많이 받아봤어요. 많이 받아봤어. 네. 어떤 꽃 좋아해요? 장미요. 장미. 튤립도 좋아해요. 저는 원래 튤립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걸 주면서 조금 마음적으로 우리가 선물을 챙겨줄 수 있지만 이게 서로의 뭐랄까 신뢰관계도 높이고 불안감을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. 우리가 뭐 사랑해라는 표현할 수 있지만 네. 다만 아직까지 이분들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만났기 때문에 서로의 이런 행동들이 없어서 지금 사연자분이 사소한 행동에도 불안감을 더 느낄 수 있잖아요. 뭔가 애정 표현이 많이 네. 없으신가?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음. 남자분들 중에서 애정 표현 많이 하는 분들 어때요? 너무 좋아요. 민지님은 애정 표현 많이 해요? 저 되게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아 오히려? 네. 그걸 언제 느꼈어요? 남자친구를 통해서 느꼈어요? 아니면 내가 하다가 막 혼자서 이렇게 막 쑥스러워서 느낀 거예요? 저는 하고 쑥스러워하진 않는 것 같고 오늘 방송할 때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요? 쑥스러워한 건 아니고 혼자 웃었어요 그냥? 네 너무 좋았어. 너무 행복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이 사연자한테는 지금 죄송합니다. 마음이 아픈 일인데 여기 민지님은 예쁘게 사랑을 하고 있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도 알려드렸지만 말하는 게 좋을까 해서 아까 말을 하라고 했었잖아요. 네네. 이 말을 했었을 때 첫 번째 상황은 잘 풀리는 건데 두 번째 상황이 말을 하고 나서도 이 남자친구가 너무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내가 오늘 불안하다는 얘기를 진짜 조금은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. 뭐 술을 마시면서 아니면 집에 가는 길에. 근데 남자친구 행동이 바뀔 줄 알거나 조금은 다른 행동이나 다른 무언가 나와야 되잖아요. 네. 그쵸. 예를 들면 여사친들이랑 행동하는 것들이나 이런 대화하는 것들을 줄어든다거나. 근데 그게 안 나타나. 변하지 않은 것 같아. 나랑 말할 때는 그렇게 할게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럼 더 좀 세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럴 때는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님이 얘기한 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으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쵸? 바로 더 콕콕 얘기를 해야겠군요. 네. 어떤 식으로 콕콕 얘기하면 좋을까요? 한번 안 좀 통했다는 가정하에 시간을 갖자. 오히려 시간을 갖자. 네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난 진짜 진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한테는 이 정도밖에 안 갔으면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가져. 나는 진심이었는데 네. 오빠는 진심이 아닌 것 같아. 뭐 네.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. 네. 그랬었을 때 그 남자친구의 표정이 막 변해야 되는 거네요. 그쵸. 놀래야죠. 근데 그쵸. 그때도 막 표현하게 아무렇지 않게 있으면 모르는 거고. 그럼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? 그 정도면? 근데 우리가 진짜 사랑을 시작하면 바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시간을 좀 두고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. 이 남자친구가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었을 때 썸을 타고 열정적으로 바로 사랑을 해서 막 불타고 알콩달콩 하는 사람들, 어떤 사람은 조금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를 거치면서 근데 이 관계 안에서는 자기가 최선을 다 안 해.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나쁜 거라고 볼 수 있나요?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걸까요? 사랑을 바로 시작하는 사람일까? 조금의 텀을 두면서 내가 이제 확신이 들 때 뭐 여사친 또 좀 정리를 하고 내가 그 행동이나 마음이나 이런 거를 더 표현하는 사람. 저는 확신이 들 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오히려 해요. 그러니까 서로가 확신을 가지고 네.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오고 가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거네요. 네. 근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이 남자친구분이
나한테 다정하게 해주지만 다른 행동들은 변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.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, 하나는 뭐 제가 말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좀 사랑을 늦게 하기 때문에 일단 좋아하는 마음은 표현하지만 내 주변 관계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는 거야. 네. 맞잖아요. 왜냐면 내 주변 관계가 아직까지 안정적이라고 느끼고 여사친들의 관계를 다 정리해버릴 수는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. 그쵸. 근데 그 부분은 연애를 하면서 빨리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. 왜냐하면 서로가 사랑하는 속도가 달라. 중요하죠, 그거. 근데 같아지게끔 빨리 노력해줘야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 알 수 있고 나도 그 사람한테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는 거잖아.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티를 내면서 하겠죠.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미 내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남사친 여사친들을 확실하게 딱 정리하거나 아니면 인스타 같은 거 아예 안 하거나. 인스타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? 저는 상관없어요. 그럼 뭘 하면 좀 신경이 써요? 민준이 보기에는 연애를 할 때 남자분들이 이런 걸 하면 여자분들이 신경 쓸 것 같다는 거. 뭐 지금 여사친 말고 술, 뭐 운동 여러 가지가 있잖아. 아니, 워커홀릭 그런 동호회 이런 거. 동호회 같은 거. 네. 우리 지난번에 사연 왔었거든. 아 진짜요? 동호회는 진짜 좀 그래요. 그래요? 네. 그게 나보다 보내는 시간보다 그 동호회 활동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거기서 친해지는 사람들이랑 보내니까. 그리고 막 그런 거 이제 단톡도 만들고 할 거 아니에요. 위험해요. 아 위험하다. 네. 거기서 또 이성을 만날 수도 있고. 그쵸. 눈 그게 좀 맞으면 크잖아요. 아니 나만 좋아한다고 아까 에? 연애할 때 행복하다 그랬는데.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. 근데 방금 민주님은 진실처럼 얘기하더라고. 그럼 우리가 이 사연자님한테 좀 조언을 해주면서 맞춰야 되잖아요. 네. 지금 고민도 있고 불안감이 커져가는 상황인데 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까 말한 남자친구한테 말하는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 하는 방법 중에서 좀 조언을 해주면서 마칠까? 자신한테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이전에 말한 것처럼 속도가 다를 때 남자친구가 안 바뀔 것 같으면 나도 조금은 속도를 변화시키는 거네요. 내 걸 하면서. 네.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뭔가에 오해가 생길 거를 더 깊게 생각하지 말고. 네. 근데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면 분명히 전 연애랑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. 네. 현 연애의 기간보다 전 연애의 기간이 더 길었을 거니까. 그래서 내 스스로를 좀 보는 시간과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해야 되네. 그럼 추천해줄 만한 거. 혼자 했었을 때 재밌거나 이런 집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요즘에는 운동 좀 이렇게 활동적인 거 많이 하시니까 필라테스나 그런 걸 헬스 네 이런 거 나의 외적인 부분도 조금 가꿀 수 있는 것들. 네 요즘에 워낙 관리를 하는 많이 분들이 하시잖아요. 많잖아요.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다 보면은 재미가 붙지 않을까요? 변화가 보이면서 그러면서 나의 외적인 변화도 느끼고 그게 남자친구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감정들이 조금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거고. 그러면서 또 자존감도 올라갈 것 올라가잖아. 같아요. 네. 남자친구가 변하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네.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남자친구의 행동이에요. 우리가 어떤 상대를 만나는 데 따라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아니면 내가 사랑을 받고 아니고를 알 수 있잖아요. 민주님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웃는 경우가 사랑을 잘 받고 있으니까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. 네. 맞잖아. 네. 아니 뭐 사랑 얘기만 하면 웃어. 저 원래 잘 웃어요.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사연자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나를 바꾸거나 나를 갖고 가는 것들을 통해서 조금은 이 고민에서 벗어나시면 연애 초기 때문에 잘 해결될 것 같아요. 다만 우리가 하나 조언해드리자면 이 남자친구가 계속 여사친에 대해서를 정리 안 한다면 그건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. 이 사연자님은 여사친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어떤 사람들은 여사친이 있거나 여사친을 만나는 거에 어느 정도 허용된 기준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사연자님은 전 연애에서 이미 많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뭐 바람도 경험하셨다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남자친구는 확실하게 말을 하면서 변화는 해야 된다. 그렇죠. 오늘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